2023년 12월 4일 새벽 4시 12분 성남 서울공항 관제탑. 정체불명 항공기. 북위 37.4도. 고도 1200m로 침투 중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남아하고 있었다. 식별 신호는 사라진 상태. 기체는 심하게 흔들리며 비상 강화 중 F-15K 전투기 2대가 긴급 발진했다. 그때 떨리는 음성이 비상 주파수로 송출되었다. 여기는 북한 1호기 김여정 전용기다. 귀순을 요청한다. 관제탑은 순간 얼어붙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김여정 전용기라고 하셨습니까? 맞다. 나는 그녀의 전담 조종사 리종혁이다. 기내에 VIP가 탑승해 있습니까? 3초간의 정적. 그리고 충격적인 답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국가 비상경보가 발령되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 답을 알려면 7분 40초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7분 전,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 2023년 12월 4일 새벽 4시 4분. 평양 순안국제공항. 이륙 8분 전. 저는 조종석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0시 4분 32초, 33초, 34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부조종사 최성철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로 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조종관을 움켜쥐었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건 철조망과 초소뿐이었습니다. 저 너머가 중국, 그리고 더 남쪽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륙하면 저는 조국의 영웅에서 반역자가 됩니다.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고 저는 북한 하늘에서 격추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남아있으면 100% 죽기 때문입니다. 관제탑에서 다시 한번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991편 VIP 탑승 지연. 추가 대기 지시. 30분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VIP는 처음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건 VIP 이동이 아니라 저를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저는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최대위, 마지막으로 묻겠네. 나와 함께 갈 건가? 아니면 지금 내릴 건가? 최대위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형님이 가시면 저도 어차피 죽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에 허가 없이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쾅 IL-62M 전용기에 4개 터보팬 엔진이 폭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991편. 이륙 허가 없음. 즉시 시동 중지. 이는 명령이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기체는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20그, 180그, 240그. 기수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관제탑 옆 건물에서 붉은 경광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991편. 최종 경고다.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격추 명령이 하달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체는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새벽 4시 4분 47초. 저희 7분 40초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알려면 72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72시간 전. 첫 번째 이상 신호. 2023년 12월 1일 오후 2시. 평양 순안공항 VIP 전용 경납고. 리종혁 소령. 보위부에서 찾으십니다. 정비병의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위부. 북한에서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숨을 죽입니다. 그들이 찾는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특급 임무가 내려왔거나 아니면 숙청 대상이 되었거나. 저는 경납고 비편의 작은 신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입은 보위부 좌관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종혁 동무,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습니다. 시선은 정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게 생존 룰입니다. 최근 박철민 소령과 접촉한 사실이 있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철민. 그는 3개월 전까지 저와 함께 VIP 전용기를 조종하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론 특수임무차 지방 파견이었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숙청당했다는 것을.
없습니다. 동무좌관. 저는 박철민 소령과 업무 외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럼 최근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소?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박철민은 사라지기 일주일 전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종혁아, 조심해. 우리 중 누군가는 곧 사라질 거야. 당시엔 그냥 스트레스성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위부 좌관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리종혁 동무. 동무는 이번 12월 4일 김여정 동지의 특별 이동 임무를 맡게 되었소. 예, 새벽 4시 출발. 목적지는 추후 통보. VIP 탑승 30분 전까지 대기 상태 유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이동은 항상 최소 일주일 전에 통보됩니다. 경호 준비, 동선 점검, 기체 정비, 모든 게 완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벽 4시 출발을 사흘 전에 통보한다고? 동무좌관.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질문하지 마시오. 보위부 좌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마시오. 부조종사 최성철 대위에게도 당일 아침에만 통보하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12월 2일 밤 11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구나 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끌고 가는 소리. 놓아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제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창문 너머로 내다봤습니다. 3명의 보위부 요원이 1명의 조종사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민수 대위, 저와 같은 991 특수비행대대 소속, 김정은 전용기 부조종사. 그는 끌려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하지만 보위부 요원들은 그를 검은 승합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개월 만에 또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저일 수도 있다는 것을. 12월 3일 오후 6시. 저는 경납고로 갔습니다. 12월 4일 새벽 임무를 위해 기체를 미리 점검하려고. IL-62M 전용기는 이미 활주로 옆 대기소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기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조종석, 부조종석, 항법 장비, 모두 정상. 그런데 뒤편 VIP석으로 가려는 순간 보위부 요원이 막아섰습니다. 여긴 출입 금지요. 저는 기장인데 VIP석도 점검해야 안 됩니다. 당일까지 출입 금지 명령이요.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보안이 중요해도 기장이 기체 전체를 점검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뒤돌아 나오려다가 잠깐 VIP석 커튼 사이로 내부를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천 조각, 붉은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핏자국처럼. 새벽 3시. 이건 함정이다. 2023년 12월 4일 새벽 2시 47분. 비상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부대 집결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보위부 요원 4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리종혁 소령, 영사형 영씨까지 전용기 탑승 대기. 부조종사는 최성철 대위는 이미 통보했소. 10분 후 도착 예정.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최 대위가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형님, 이거 대체 뭡니까? 새벽 3시에 갑자기 비상 호출이라니. 나도 잘 모르겠네. 일단 가자. 우리는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VIP 이동 때는 경호원만 최소 20명, 차량 10대. 공항 주변은 군부대가 삼엄하게 경비를 섭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공항엔 경호원 4명, 차량 2대뿐.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김여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50분. 4시 10분. 관제탑에서는 VIP 탑승 지연. 대기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공항 주변 군부대의 통신 주파수가 갑자기 암호화 비상 코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코드는 오직 한 가지 상황에서만 발동됩니다. 보위부 긴급 체포 작전 개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조종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펼쳐봤습니다. 회항 금지, 착륙 후 대기, 추가 지시 시까지 이륙 후 통신 최소화, 회항 금지. 이 말은 단 한 가지 의미입니다. 돌아오지 마라. 일방 통행 임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3개월 만에 또 사라진 동료 조종사. VIP석 바닥에 핏자국. 새벽 3시 긴급 호출. VIP 탑승 없는 이륙 명령. 회항 금지. 이건 VIP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를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양 어딘가에서 저를 의심 대상으로 지목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이유 없이도 죽습니다. 제 머릿속에 박철민 소령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해. 우리 중 누군가는 곧 사라질 거야.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최 대위를 돌아봤습니다. 최 대위. 예, 형님.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우리 지금 탈출한다. 예? 여기 남아있으면 우린 둘 다 죽어. 이건 함정이야. 최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시간 없어. 지금 아니면 기회도 없어. 저는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즉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991편. 이륙 허가 없음. 즉시 시동 중지. 저는 무시했습니다. 최 대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가족들은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5살 딸.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죽으면 가족들도 어차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을. 제가 살아야 언젠가 그들을 구할 기회라도 생긴다는 것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야. 7분 40초. 생과 사의 질주. 새벽 4시 4분 47초. 전용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관제탑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991편. 즉각 착륙. 이는 최고사령부 명령이다. 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신 기술을 정남향으로 틀었습니다. 목표 비무장지대. 현재 위치에서 거리 약 220km. 현재 속도 480km. 예상 비행시간 7분 40초. 하지만 북한 영공을 무단 이탈하는 순간 저는 적성 항공기가 됩니다. 격추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과연 7분 40초 안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2개의 붉은 점. 맥-29 전투기 2대. 순항공군기지에서 긴급 발진한 것입니다. 최 대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님, 전투기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고도 낮춰. 저는 급강하였습니다. 2000m, 1500m, 1200m. 산악지형 사이로 비행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민항기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기동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맥-29가 레이더 로곤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삐삐삐. 미사일 조준 신호였습니다. 북한 전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991편. 최종 경고다. 즉시 고도 상승 후 북쪽으로 회항하라. 응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조준하고 있는 게 VIP 전용기라는 것을. 자기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자기 인생도 끝난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무전기를 켰습니다. 여기는 991편. 기내에 김여정 동지가 탑승해 계신다. 격추 시책임은 너희가 진다. 3초간의 정적. 전투기의 레이더 로곤이 풀렸습니다. 확인 중. 대기하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속력으로 남아있습니다. 5분 12초 경과. 남은 시간 2분 28초. 하지만 북한 관제탑은 이미 제 거짓말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곧 다시 격추 명령이 내려올 것입니다. 최 대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죽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종석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군 공군 제991 특수비행대대 리종혁 소령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자유를 향해 날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가는 것이다. 평양은 우리를 기계처럼 쓰고 버린다. 오늘 저녁엔 내 가족이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나는 살아남아서 진실을 말할 것이다. 7분 11초 경과. 북한 영공 경계선 통과. 그 순간 모든 북한 통신이 끊겼습니다. 대신 제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저는 비상 주파수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북한 공군 소속. 귀순을 요청한다. 대한민국 레이더에 포착된 유령. 2023년 12월 4일 새벽 4시 7분. 대한민국 공군작전 사령부 상황실. 정체불명 항공기. 부비 38도선 침투. 고도 1200m. 속도 490km 남하 중. 상황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레이더 담당 중사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식별 신호 없음. 기종 확인 불가. 적성 항공기로 추정됩니다. 작전참모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F-15K 긴급 발진. 즉시 요격 태세. 오산 공군기지에서 F-15K 전투기 2대가 1분 30초 만에 이륙했습니다. 그때 비상 주파수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잡음 섞인 떨리는 목소리. 여기는 북한 공군 귀순.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관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귀순이라고 하셨습니까? 맞다. 나는 조선인민군 공군 제991 특수비행대대 소속 리종혁 소령이다. 김여정 전용기를 몰고 귀순한다. 뭐라고? 관제사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여정 전용기? 작전참모 대령이 즉시 국가안보실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5분 후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F-15K 2대가 제 기체 양옆에 붙었습니다. 한국공군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991편.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우리 지시에 따라 비행하라. 성남 서울공항으로 유도하겠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며 생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습니다. 7분 40초의 지옥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남공항. 기적의 착륙. 새벽 4시 12분.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는 비상대응팀이 총동원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차 5대, 구급차 3대, 헌병대 30명,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까지. 저는 기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연료 8%, 약 11분 비행 가능, 유압계 적색 경고등, 랜딩 기어 결함 가능성. 관제탑에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991편. 랜딩 기어 상태 불량. 비상 착륙 준비 요청. 991편. 확인. 활주로 청소 완료. 소방 대기 중. 천천히 접근하십시오. 고도를 낮췄습니다. 3000피트, 2000피트, 1000피트.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쾅.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최 대위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앞바퀴가 완전히 안 내려왔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앞바퀴 전개율 60%. 이 상태로 착륙하면 기수부터 처박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최 대위, 충격 자세 준비. 저는 착륙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기수를 들어올린 채 뒷바퀴부터 먼저 닿게. 활주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50피트, 30피트, 10피트. 탁. 뒷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기수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콱콱콱콱콱. 앞바퀴가 절반만 펼쳐진 채로 활주로와 마찰하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기체는 미끄러지듯 질주했습니다. 500m, 400m, 300m.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북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200m, 100m, 50m. 쾅. 기체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소방차들이 즉시 달려와 기체에 소화액을 뿌렸습니다. 저는 조종관에서 손을 떼고 그대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기체 문이 열렸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한 채 총을 겨눈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손 들고 천천히 나오십시오. 저는 두 손을 들고 조종석에서 나왔습니다. 요원들은 즉시 기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요원이 VIP석으로 향했습니다.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원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김여정 전용기라고 했습니까? 이 비행기는 실제로 그녀의 전용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임무는 VIP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우릴 속인 건 평양이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함정이었습니다. 요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함정이라니 무슨 함정입니까? 저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VIP 전용기 조종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타겟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단순 귀순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 숙청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저와 최대위는 즉시 격리 조사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조종사가 밝힌 충격적 진실. 72시간의 조사. 저는 북한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술 1. VIP 조종사의 실체. 김여정, 김정은 전용 조종사는 겉으로는 최고 대우를 받습니다. 평양 시내 아파트, 특별 배급, 외화 상점 이용권.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열린 수감자입니다. 24시간 보위부의 감시를 받습니다. 가족은 인질입니다. 언제든 숙청될 수 있습니다. 제가 탈북하기 3개월 전 동료 박철민 소령이 사라졌습니다. 죄목은 반당 반혁명 행위. 하지만 실제론 그저 보위부가 의심했을 뿐입니다. 일주일 전엔 강민수 대위가 사라졌습니다. 한밤중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비명이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진술 2. 김여정의 극비 동선과 가짜 작전. 김여정의 실제 이동 경로는 극도로 폐쇄적입니다. 보위부는 항상 가짜 동선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진짜 김여정은 육로로 비밀리에 이동하는데 우리 같은 조종사들은 빈 전용기를 띄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건 암살 방지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조종사가 명령에 의문을 품는가? 이 조종사가 VIP 부재를 눈치챘는가? 의심 신호가 포착되면 그 조종사는 사라집니다. 진술 3-12월 4일 임무의 진실. 그날 임무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사흘 전 갑작스런 통보. 정상적으론 최소 일주일 전. 새벽 3시 비상 호출. 경호 인력 평소의 15 수준. VIP 탑승 없는 이륙 대기. 회항 금지 서면 명령. 이 모든 건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처형하려는 미끼 작전. 아마도 이륙 후 북한 영공 어디쯤에서 전투기가 우리를 격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는 이렇게 나갔겠죠. VIP 전용기가 기계 결함으로 추락. 조종사 실수로 인한 사고. 우리는 무능한 조종사로 낙인 찍히고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겁니다.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귀순은 정치적 선택이었습니까? 자유를 원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거창한 이유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평양은 우리를 기계처럼 씁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버립니다. 저는 그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하늘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2023년 12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VIP 전용기 조종사의 귀순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날부터 이를 전면 부인하며 남조선 괴뢰의 날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성남공항의 레이더 기록, 착륙한 IL-62M 기체, 그리고 제 증언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저, 위종혁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할까요? 저는 매일 밤 그들을 생각하며 잠듭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평양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제 가족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자유의 땅에서